미국의 증시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2024년 들어서 1월 2일, 1월 3일 연일 장을 마감했는데요. 지금 소폭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023년에는 우상향으로 최고치를 찍었던 미국의 주가 지수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작이니까 조정 국면인데요. 이와 맞물려서 쿠팡의 주가도 지금 큰 폭으로 2일 연속 지금 하락세하고 있습니다. 16달러를 유지하던 쿠팡의 주가가 1월 2일 날 15.73, 1월 3일 장을 마감한 상황 보니까 15.48, 0.25달러 하락해갔고요. 지금 2024년 들어와서 0.71달러 하락한 상황에서 277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36조 원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쿠팡의 주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지금 미국상, 한국상 물론 시장 규모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 종합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연준이 2023년 12월에 FOMC 위원회를 통해 갖고 2024년에는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하는 시사를 좀 했는데요. 이 사항도 지금 보면은 빠르면 2월, 3월 정도에 인하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당분간은 제약적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이 없다고도 얘기했는데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준의 금리 상황 또 주가 관련해서 한번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쿠팡의 주가에 대해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쿠팡의 주가의 흐름, 상장 후의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고요. 쿠팡의 매출 실적 예상, 또 2024년에는 쿠팡 독주가 아니라 쿠팡의 경쟁 구도가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유통공룡들은 오프라인에 집중 특화시켰고요. 그 다음 중국발 지금 넘어온 알리, 테무, 쉬, 알트쉬라고 하죠. 이거에 지금 거침없는 공격 경영 계속될 거고 국내 기업들 아마 고객 지향적으로 지금 고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쟁탈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쿠팡의 주가가 떨어진 변수 중에 소프트뱅크 상황 또 팟패치 인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이 내용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이 579 코나 2024년은 제가 시간이 되는 한 그래도 가능하면은 방송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철이 박사의 통통통을 지금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방송이 주기적으로 안 올라오면은 제가 유통의 신을 방송을 갖다가 마정수 교수하고 해서 그쪽에 유통분리 이커머스 다양한 현장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쿠팡의 주가가 지금 15, 16달러에서 정체되고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 첫 번째 2021년 3월 11일 상장 이후에 현재까지 쿠팡 포인트 한번 좀 1, 2분 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쿠팡의 주가가 21년 3월 11일 49달러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한 146조 원 시가총액이 따상까지 갔지만은 49달러로 100조 원 시작했습니다. 당시를 회상해 보면 상당히 미국에서 지금 주가 평가받았는데 고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5조 원 정도 자금을 조달한 것은 쿠팡이 한국에서 사업을 갖다 투자하면서 물류 사업, 인력 관련해서 이 확대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쿠팡의 주가는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말에 보니까 18달러 계속 떨어졌고요. 2022년 상황에서는 25달러가 최고치 한번 찍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다가 2022년 5월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9.35달러로 최저치. 당시에 10달러가 붕괴돼서 이거 이대로 가면은 876 어떻게 되나 했는데 당시만 해도 쿠팡 주가 무너진다 이런 리스크 요인 다 얘기했지만은 그 후에 22년 하반기부터 주가는 16, 17, 18달러로 계속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2023년 들어와서 연초에 16.9달러로 시작해갔고요. 23년 3월 중에 13달러까지 하락해서 계속 이어가다가 반등한 것이 16달러입니다. 그리고 2023년 분기별 영업이익 실적이 좋아지면서 8월 중에 2분기 실적 나온 이후 19달러, 9월 중에도 19달러를 일시 유지하다가 2023년 4분기에 15에서 16달러에 17 계속 지금 2, 3달러 레인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2023년 11월 중에는 15달러
12월 상순에도 15달러에서 16달러를 유지하다가요. 23년 12월 29일 날 16.19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올해 24년 들어와서 16달러가 무너지면서 15달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쿠팡과 관련된 사항 한번 보면요. 한국의 기업들의 유통공룡들을 보면은 2조 달러 전후, 지금 잘 나가던 편의점의 BGF 리테일이 3조 넘다가 거기도 지금 2조 좀 언더리로 올라가 있고요. 또 GS 리테일도 사실 2조 3천억 정도로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통공룡들은 한국에서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전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쿠팡 한국 시장에서 지금 유통 자리를 1위로 지금 매출 올라갔는데 이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출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주식 상장할 당시에는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려면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에 고른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쿠팡은 적자였습니다. 2020년 약 14조 원대. 여우 손실 상당히 컸죠. 1조 원 이상. 2021년에는 22조 원대. 그래서 8조 원 증가해서 약 60% 증가. 2022년에는 26조 원대, 4조 원 증가. 2023년, 지금 23년 실적이 이제 4분기는 벌써 결과는 나와서 24년 2월 정도에 발표될 것 같은데요. 이 한 8일에서 10일 정도 발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23년 실적은 지금 3분기 연속 3분기에서 8조 원대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31조 원대 매출이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6분기 연속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돼서 6천억 정도, 6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은 2024년 이커머스 시장도 좀 정체했고요. 올해 유통시장 재편을 하기 때문에 큰 폭의 매출 규모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쿠팡 10% 전후 매출 증가세 예상에서요. 2024년 매출은 35조 원 정도 전후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분기 상황을 봐야 되고 또 지금 해외 투자 관련해서 국내 시장 상황 한번 좀 고려하면은 1분기 실적에 따라서 변수가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쿠팡이 2023년 4분기에 봤을 때는 2024년은 쿠팡의 독주 체제가 될 것이다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포인트 말씀드렸지만요. 경쟁 기업이 계속 지금 대거 증강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경쟁자, 특히 식품이라든가 온도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먹거리 문화에서 이 회전율을 따지는 상품은 쿠팡이 압도적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갖다 갖췄기 때문에 새벽 배송, 새벽 배송, 저녁 배송, 이길 배송으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공산품이라든가 일상생활용품, 주문을 한 후에 뭐 한 2, 3일 후에 해도 되고 3일에서 5일이 걸리는 상품들에는 지금 경쟁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 우선 2022년, 2023년 하반기 3분기, 4분기의 공격적인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입니다. 아마 올해는 공격적으로 일단은 마케팅을 더 벌려갖고 지금 알리 같은 경우도 2023년 MAU가 700만 명 넘어섰고요. 테무가 요즘 보니까 그냥 광고라든가 공격性엄청 하더라고요. 쉬인은 점차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1688닷컴도 올해 이제 상륙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공격 경영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경쟁자 뷰티에 대해서 지금 쿠팡도 뷰티에 관해서 많은 지금 전략을 집중시키고 브랜드를 갖다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뷰티 또는 코스메틱 관련해서 지금 CJ 올리브영이 계속 거점을 확장하면서 점포는 한 1,300개 정도 되는데 매출 규모가 3조 원대 이상의 23년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뷰티 산업의 CJ 올리브영 전국 1,300개 매장에서 지금 온라인 주문에 의해서 지금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컬리가 2022년 하반기부터 지금 뷰티 집중 공략했지만은 좀 주춤하는 컬리가 있고요. 그의 패션 관련해서 지그재그 에이블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지금 전략을 갖다 집중할 것 같습니다. 또 2023년 12월 15일 날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했던 다이소도 지금 매출 규모는 23년에 3조 원은 넘어가고요. 다이소의 또 내부적인 유통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합치면은 다이소 매출은 4조 원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요. 다이소가 지금 온라인 샵을 시행착오도 하고 있지만은 신상품을 갖다가 커피라든가 뷰티에 관련된 코스메틱
기초 색조 화장품 이쪽을 갖다 집중적으로 신규 상품을 런칭하든가 경쟁 기업보다 가격이나 품질 좋은 상품을 계속 지금 쏟아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유통공룡의 재편도 지금 새로운 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를 갖다가 쿠팡하고 경쟁한다고 쫓아갔던 유통공룡들 롯데, 이마트, 신세계, GS 리테일, BJF 리테일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고객이 원하는 집중적인 고객 서비스라든가 고객의 가격, 상품 지향, 또 구매하기 쉬운 쪽으로 계속 오프라인 점포 강화하고 이커머스 축소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쿠팡이 주가가 하락된 요인 제가 일단 첫 번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비전펀드 완투 관련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주식 상장할 당시에는 한 35% 전후의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2년 6개월이 지난 보호예수제도가 풀릴 당시에 일대 주주인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21년에 5,700만 주로 약 2조 원을 확보해 놨고요. 또 2022년 3월에 5천만 주 해갖고 1조 2,900억 원. 또 최근에 2023년 11월 말에 쿠팡 주식 3천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약 6,300억 원 지금 확보해 갔고요. 이 금액을 합치면은 한 4조 원 정도 지금까지 주식을 매각해 갔고요. 지금 쿠팡에 대해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보유 주식은 한 24.5% 정도로 지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2대 주주 베일리 기포트도 한 7.42%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뱅크 기업 상황이 상당히 넉넉지가 않습니다. 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투자해서 수익 구조가 많이 날 때는 상당히 컸는데 최근에 1, 2년 사이에 수익 구조,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적자 손실이 너무 큽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AI 기업 센스타임, 노르웨이의 창고 자동화 업체 오토스토어, 미국의 물류 자동화 업체 신보틱, 또 지금 유명한 미국의 미어크가 파산 신청하면서 큰 투자에 대해서 손실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이전에는 2014년에 투자해 갖고 했던 알리바바 지분을 갖다가 거의 다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지분 전량 매각하면서 지금 쿠팡 갖고 있는 24.56% 지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소프트뱅크가 지금 매각할 가능성도 올해 2024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파페치입니다. 사실 파페치를 갖다가 50억 달러 6,500억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대 명품 의류 플랫폼을 갖다가 인수를 했는데요. 자, 명품 브랜드 인수한 것이 사실은 파페치가 경영을 하면서 지금 적자 기업에 지금 파산 직전까지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페치를 인수해서 명품 브랜드, 특히 이제 사실 명품 브랜드는 매장에서 많이 사거든요. 그리고 명품 브랜드를 제일 많이 사준 게 인구가 많은 14억 인구의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명품 브랜드 구매력 상황이 안 좋고요.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소비 시장, 투자 시장이 지금 정체됐기 때문에 중국의 알리테무 슈인이 글로벌 기업으로 공략해서 나왔고 한국으로 지금 대거 지금 진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파페치가 2021년에 매출은 3조 원을 갖고 있지만 영업 손실이 너무 큽니다. 1조 1천억 원. 수익성이 악화됐죠. 그래서 명품 배송을 하려면은 여러분들도 우리가 상품을 주문해 갖고 가격이 비싼 것 사실 택배로 받을 때 조금 의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은 고가 상품을 전문 업체로 하는 배송 조직망에 의해서 배송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이 파페치를 인수한 거는 좋지만은 인수를 어떻게 쿠팡의 기업 가치를 올리고 매출하고 연결시키냐 이 부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쿠팡의 자금력도 지금 5조를 갖다 2021년에 조달을 했지만은 국내 한국의 시장에서 지금 한 2조 원 이상을 계속 지금 2조에서 3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쿠팡의 기업의 어떤 캐시플로 유동성 자금 물론 이제 와우웨어는 약 1,200만 명이라 이 기업이 6만 원 곱하기 1,200 하니까 7,200억 원의 자금은 있고 또 거래 대금에서 쿠팡이 매출은 빨리 수익이 잡히지만은 거래한 기업들에 대해서 한 달, 두 달 후에 지금 자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금을 한 달, 두 달 갖고 있는 현금성 보유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 파페치 인수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상황이 구매력과 매출 규모, 영업이익이 올라올까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페치가 명품 플랫폼을 2007년에 영국에서 출발해 갔고요. 여러분들 브랜드의 3대 명품
뭐 브랜드의 지금 디스카운트 10%도 VIP한테 할인하는 지금 명품이 있습니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입니다. 이 명품 브랜드를 포함해 갖고 글로벌에 400여 개의 지금 브랜드를 갖다 입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럽 중심에서 곳곳에 입점한 뷰티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물건 상품을 직접 발송하는 체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190여 개 판매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뉴욕 시장에 상장했지만은 상장하면서 거의 한 4, 5년 동안에 매출은 올려놨지만은 영업 손실과 또 지금 중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에 있는 명품 브랜드 구매력이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2022년 말에 쿠팡이 파페치를 인수하면서 이제 인수한 기업은요, 비상장 회사로 지금 전락하고 쿠팡 안에 지금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파페치에 대해서 한국 시장도 명품 브랜드 선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시장이 또 2024년에 소비 구매력이 상반기까지는 주춤하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이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만약에 올라와 주지 않으면은 명품 브랜드하고 어떻게 매출 영업이 연관되나 그것도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쿠팡이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활성 고객 2042만 명에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 2,800만 명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매출은 8조 원 돌파했기 때문에 4분기도 8조 원을 하면 31조 원대 매출이 나옵니다. 와우웨어는 지금 1,200만 명 전에서 저는 더 이상 늘어나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소비시장의 불투명, 불확실성도 있지만요. 와우웨어는 1,200, 1,300 계속 올라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한국의 유통시장으로 매출 규모는 31조 원대까지 올라서서 최강자가 됐지만은 2024년 유통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이 올라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의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10%까지는 올라가겠지만은 영업이 또는 쿠팡에 관련된 사업 구조가 어느 정도 수익 구조 쪽으로 차세대 비즈니스를 갖다가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큰 사항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사항이 2023년을 회고해 보면요, 거의 아마존도 2,100조 원 이전의 최고치를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시장의 어떤 필드에서 쿠팡 유통시장에서 쿠팡이 매출 규모가 35조 원까지 올랐다 해서 주가가 25달러, 30달러까지 크게 점프할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 20달러를 갖다가 1분기 안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우선 큰 관건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쿠팡의 주가, 매출, 경쟁구도, 또 소프트뱅크 상황, 파페치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철이 579 코너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